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네. 정치권을 향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이제 원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네. 또 이제 91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150일째 법안이 한 개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번에 순방 다녀온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국무회의, 사실상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캐나다 정상과 FTA를 체결을 했는데, 캐나다 정상이 이게 9년 만에 타결이거든요. 예. 상당히 어렵게 타결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타결했는데 이 국회에서 한국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비준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측에서 캐나다 정상들 네. 측에서 대표단 측에서 그게 결국 좀 돌이켜 보면 한미 FTA나 한EU FTA나 FTA마다 이 국회에 일단 열리기도 힘들고 네. 열려도 이제 싸우고 하느라고 이제 오래 끄니까 그런 네. 것들 좀 걱정한 건데 박 네. 대통령이 이거를 빗대서 다른 나라도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국회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오늘 이제 비판을 했죠. 예.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던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와 인적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합니까? 이게 좀 설왕설래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네. 일단 여야 모두를 좀 지적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지금 뭐 혁신이 그렇죠. 새누리당도 보수혁신위원회가 예. 이제 어제 임명장을 줬고요, 위원들에게. 이제 새정치연합도 오늘 혁신위원회 첫 번째가 열렸는데, 네. 여기 보면 거창한 구호와 인적 요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인적 요인이라는 거는 지금 여야 모두 야당은 이제 이상돈 비대위원장 여부 논란이 있었고요. 새누리당도 누구를 이제 위원으로 하느냐를 두고 친박이 들어간의 만회를 갖고 막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즉 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네. 자꾸 혁신 개혁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를 좀 이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자, 윤 대표 지금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지금 국회 상황 예. 아마도 지금 특검 후보를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특검 후보를 2명을 대통령 청와대에 추천을 할 때 그것도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이게 이른바 박영선 안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방안으로 지금 아마 좀 이제 야당과 유족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이면 좀 받아들일 만한 방안인 건지. 사실 이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유가족이나 야당 측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또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네.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정치적 현실만을 놓고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네.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성은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유가족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특검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유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어제 조경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가족의 동의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계속 그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을 지나치게 좀 상당히 배려를 하고 계시고 그쪽 입장을 챙기시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는 야당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입법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대의제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협상을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지 특정 법안 관련해서 지나치게 한쪽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완구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사이에 뭐 협상에 정권을 위임받았느냐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30분이나 그렇죠. 설전을 벌였다고 네. 하는데 사실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에 있어서 유가족들로부터 정권 협상 위임을 받지 못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은 국민 전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예. 어떤 법안 관련해서 이 법의 가장 주된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세월호 피해자라고 해서 세월호 피해자에게만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우리 동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전체가 어떤 권한을 위임했느냐, 네. 국민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 문구에 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책임있는 야당 대표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오늘 오전 회의 때 그 주호영 그 새누리당 정책위원님 네. 정확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입법권을 위임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에겐 입법권이 없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건 국회가 갖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취지가 원래 이게 여야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법안을 만드는 건데 사실 그러면
설사 그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건 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하지만 실제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유가족이 반대를 하면은 계속 그 합의를 파기하고 뭐 그 의원총회에서 뭐 추인 안 해주고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야가 잘 합의를 하면 유가족은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말고 유가족이 반대를 안 한다고 하니 야당도 우리가 합의를 하면 이걸 그대로 존중을 해달라. 이거를 이제 약속받고 싶었던 거죠. 그걸 그렇죠. 이제 표현을 전권 위임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유가족 분들에서는 전권 위임이라니 하면서 그 단어 자체에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은 뭐 어쨌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밤 12시를 본회의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의도적 지연이 판단되면 단독 법안을 상정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국회 본회의가 뭐 밤늦게라도 열리진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의원 의원이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혹시 그 전문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네. 사실은 뭐 김의원 의원이 지금 억울한 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의원 의원 측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대리기사 측 의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저희가 모든 사전 정보를 배제한 채 정말 이 글만 딱 보고 네. 김현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이제 모 일간지에서 나왔듯이 김현 의원께서 대리기사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셔야 될 상황이죠. 오히려 그렇죠. 지금 무고한 거죠, 지금 그렇죠. 대리기사 지금 임무 씨가. 대리기사라든가 말리던 행인들에 의해서 김현 의원이 정말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행 현장을 방치하고 폭행 현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렸고 예.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본인은 김현 의원 편지에서는 그런 게 사실은 전혀 아니고 자초정을 잘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고 전혀 보지 못했고 과연 이 납득할 만한 해명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 가장 먼저 폭행 현장의 사고 피해자인 대리기사에게 먼저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국민과 당원들에게 먼저 사과한다는 모습도 조금 납득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김현 의원의 편지와 대리 운전사 측 입장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서 예, 지금 여기 판넬에 나와 봐도 있는데요. 예, 우선 김현 전혀 의원, 뉘앙스가 달라요. 네, 지금. 김현 의원 편지에 말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대리기사가 당신 명함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앞에 내용 전혀 없어요. 그냥 명함 달라. 그래서 자신이 명함을 줬더니 대리기사가 지나가던 시민한테 이 명함 인터넷에 올리세요. 느닷없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래 이러면서. 뭐 그런 네. 얘기 전에 어쨌든 야 이거 국회의원이라는데 인터넷에 올려 이랬다는 거예요. 예. 뜬금없이. 그리고 가족들 간에 거기서 싸우는데 자기는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자기는 뒤늦게 저렇게 싸우다니 안 되겠다 가서 유가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해도 중간중간에 빈 허점들이 보여요. 반면에 대리운전사 측 입장을 하나하나 보면 대리운전 일단 이런 거죠. 나 이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국회의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좀 약간 말이 돼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랬더니 못 믿겠죠. 국회의원이면 명함 명함 줘. 그럼 이제 명함을 줬겠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국회의원한테 굽실거려야 하느냐.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리자라는 얘기가 오갔겠죠. 그러니까 김현 의원 당연히 명함 빼서 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유가족들이 명함을 뺏기 위해서 이제 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네. 두 가지 얘기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더 우리한테 받아들일까요? 뭐 우리가 뭐 전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김현 의원 그 A4G 제가 지금 갖고 와 있는데 명함 빼서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네,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죠. 명함 빼서 이런 얘기는 안 왔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시민분께서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저는 해당 시민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설명만 돼 있는데 우리 윤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이 좀 물론 뭐 현장을 직접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보통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이렇게 자신의 당의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조할 고조할 해명을 하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를 비추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행위는 일단 사과 편지를 돌리는 게 맞고요. 예.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당이 이런 지금 현재 수렁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
그리고 예. 향후에 어떤 뭐 윤리위나 이런 뭐 처벌을 달게 받겠다 뭐 이런 네. 말을 먼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경찰 수사를 아주 성실히 받아서 내가 죄가 없으면 입증하겠다. 예. 그리고 플러스 지금 안행이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현 의원이.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수사를 매끄럽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 의원이 좀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행이 사태 문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안행이 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체 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문재인 의원도 그렇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도 그 그 문제는 얘기는 뭐 나중에 합시다. 예. 그 문제는 이제 완전히 정치적인 영역이 돼가지고 당내 강경파라든가 개파 문제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뭐 언급은 뭐 그렇다고 하고 네. 사실 이제 폭행 현장에서 당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전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라는 것이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또 사건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김현 의원이 됐든 대리 운전사가 됐든 어느 한쪽이 완벽한 선이고 어느 한쪽이 완벽한 거짓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 김현 의원이든 대리 운전사든 약간씩의 과정은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선회를 한다면 김현 의원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폭행 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네. 인지하고 말리려고 했을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있어서 김현 의원에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의무표가 붙을 수는 있지만 그 전 단계로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별도입니다.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즉시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갖도록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한 김현 의원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분명하다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김현 의원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니까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너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에만 지금 쟁점을 맞추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면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김 의원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기 전에 당 지도부가 김현 의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은 여기에 국한해 이제 쟁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주자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예, 또 딴 이야기로 분산하지 마시고. 되게 똑같은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저기 아까 우리 변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당내 여러 가지 세력 관계, 역학 관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또 그 당 지도부는 김현 의원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저는 또 일반 여론하고 좀 약간 괴리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저는 드는데. 김현 의원의 뭐 문제는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다 보지만 저 지도부의 행태는 더 문제라고 좀 보는 부분이 네. 뭐 억울할 수 있겠죠.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지금 국회의원이란 어느 정도의 특권의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사 받을 때는 똑같은 위치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일반 국민과 다시 뭐 그게 이 억울함이 입증이 되면 다시 안행위로 들어오거나 다시 하면 사보임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뭐 하루에 예. 몇 번씩이라도 그럼요. 예, 사보임을 필요하면 뭐 법안 처리 위해서 막 저 네. 원내대표가 일주일, 2주일 사보임도 시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좀 피하기가 어렵게 자꾸 지도부가 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감싸기 정도를 넘어서서 왜냐하면 이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의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 네. 국민적 관심 사안이 돼버렸어요. 모든 국민이 집중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정말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저렇게 오늘 이거는 쟁점이 아니니 말을 꺼내지 마세요라는 걸로 저렇게 회피를 하면 지금 글쎄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저는 차가워질 것 같습니다. 뭐랄까. 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언론이 이 사건이 일반 그냥 단순 폭행 사건인데 이거를 큰 무슨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새정치연합 지도가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윤 대표? 물론 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예. 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예. 별도의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유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네.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커져버린 게 사실이고요. 예. 또 그 책임이 비단 정부와 여당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또 유가족 대책위 본인들도 사실은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크게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네. 단식을 하는 사건과 예.
유가족 대책위 일부가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 네. 아직 뭐 정해지지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네.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러면 똑같이 봐야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하는데 언론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라고 예. 말하면서 예. 그런데 유가족 대책위의 폭행 사건은 그냥 일반 형사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안에서 이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서로 윤 대표님 충돌이 된다. 말씀하셨듯이 네. 예. 이 기준과 잣대를 항상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나치게 이 사건에 함몰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네. 가까운 예로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네. 당시 지금 야당이 엄청난 공세를 퍼붓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새누리당에서 당시 여당에서는 뭐 출당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징계에 들어가서 결국 징계 의결까지 가능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야당에서 엄청난 공세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여당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분명히 꼬리 끊기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가 있었고 예. 그런 징계를 이끌어내도록 야당도 엄청난 공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그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기준과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왜 내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그 기준과 잣대가 사라져 버리느냐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줘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뉴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가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고 있고요. 여야가 세월호법 막판 절충을 시도 중인데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을 했고 아마 협상이 어느 정도 협상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안을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유가족 대표단한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새누리당은 또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아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다시 김현 의원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는 사실은 뭐랄까 지금 10월 3일 날 10월 3일 10시까지 지금 출두하라고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법적 공방으로 갈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자신의 어떤 예. 이른바 알리바이를 좀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어차피 지금 10월 1일 날 이제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유가족 3명에 대해서 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발표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발표는 빠지면서 10월 3일 날 추가 네. 이제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보완 조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김현 네. 의원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당 네.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제 목소리를 좀 더 모으고 자신의 그 말을 귀결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